자, 이번에는 잠깐 라리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다뤘죠. 네. 올해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많죠. 메시 하나만 털어도 지금 몇 개입니까? 그래, 메시만 해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밤토리도 했고. 아니, 근데 어제 우리가 수아레즈 얘기했잖아. 근데 그 수아레즈가 바로 그거 얘기했더만. 그 페이크 뉴스라고 인스타 스토리에 박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딜 될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그게 로메오 아그레스티가 얘기한 거란 말이야. 네. 유베에서도. 그럼 그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할 말은 없다지만 기다려봐야죠 뭐. 기다려봐야죠. 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 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린 다 찍어놨는데. 그렇지. 오전에 찍었으니까. 그래서 타이밍 진짜 개같네. 거지같이 네.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레알 마드리드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영입을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가 지출이 없고 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리모델링 하는데 이게 사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리모델링 사진 봤어요? 아니, 아직 안 봤는데. 돈처럼 하더라고. 되게 멋있어. 근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존나 멋있어요. 나는 캄프누는 위에가 무서워 보여요. 근데 너무 높잖아. 근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더 무서워. 아, 그래? 그러니까 저는 다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거의 막 거기에서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규모는 베르나베우가 조금 작잖아. 수용 인원은 조금 작아. 예. 근데 사실상 또이또이라고 보고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봐왔고 제가 맨 처음에 거기를 본 거는 구장 투어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 경기장 가면 투어하는 거를. 근데 구장 투어를 하는데 저는 저 이거 뭐 이렇게 두 구단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느낀 점이에요. 전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딱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처음 가가지고 약간 시내에서 살짝 외곽에 있거든요. 중심부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 그러면 전주에서 전주성 정도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네, 한 그 정도 거리. 그리고 완전 그 근처가 붐비진 않아요. 주택가도 좀 있고. 근데 저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딱 외관 처음 봤을 때 와 황족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그 느낌 자체가 저는 되게 깔끔하고 좋았고 근데 이제 3층 올라갔을 때 좀 무서웠어요.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앞으로 떨어지겠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는 깜푸누가 더 무서워 보이는데. 근데 깜누는 저 솔직히 말해서 딱 갔을 때 역시 바르셀로나는 시민구단이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친근한 느낌이야? 네. 약간 그래? 뭔가 살짝 베르나베우보다 시설도 조금 안 좋아 보이고 제 개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간 게 2014년 5년이니까 뭐 지금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뭐 그 사이에 사실 안에 내부는 유지보수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여하간에 그 리모델링하는 모습은 되게 일단 웅장해 보여요. 근데 여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영입은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각. 엄청나게 매각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플랜에 없는 선수들, 그 다음에 잉여 자원이라고 분류되는 선수들, 그 다음에 뭐 아직 못 뛴다 싶은 선수는 임대도 보내고 그러면서 수익이 꽤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뭐 저희가 뒤에도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 시즌은 본인들도 돈을 쓰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이걸 애매한 선수를 사올 바에는 확실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보이거든요. 현찰 확보하고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 매각 상황을 판매, 임대, 그 다음에 이제 팔아야 되는 선수들을 분류를 해서 볼 텐데 요거 금액이랑 이거 리스트는 카데나 코페 기자 중에 아란차 로드리게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거를 이제 쭉 가져왔습니다. 판매된 거 일단 센터백 하비 산체스. 얘를 바야돌리드로 보냈습니다. 하비 산체스 많이 나오진 못했는데 어쨌든 1군 데뷔를 또 이제 한 선수니까. 가격은 뭐 그냥 비싸진 않은데 세론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딴 팀으로 이적했을 경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슈라프 하키미는 인텔에 쏠쏠하게 팔았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세요. 옵션 포함하면 4,500만 유로야. 라이트 윙백. 근데 콘테는 백3를 쓰는 감독인데 선수가 백4보다는 백3에 맞는 선수잖아. 도르트문트에서도 백3에서 잘했어.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호르에 대 프로토스. 레반테로 보냈습니다. 심심찮게 콜업은 됐었는데 그리고 같이 레반테로 보낸 게 다니 고메스 보냈고요. 그 다음에 오스카르 로드리게스 세비야로 갔죠. 세비야 이거 보강 잘했어. 솔직히 말하면 얘 진짜 좋은 괜찮잖아. 얘가 지금 유명하진 않은데 그래. 진짜 좋은 보강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메스를 에버튼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아란차 로드리게스는 2,500만 유로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BBC에서는 아닌데? 1,200만 파운드인데? 근데 더 웃긴 건 더 선에서는 이 종류 없던데?
잘 가시고. 네, 더선이 계속 이거는 레알이 총 맞았냐? 진짜 하메스가 아무리 지금 뭐 폼이 떨어지고 존나 짜치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도 이제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진짜 이적료를 없이 에버튼에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선 사업가입니까? 이적료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주급을 덜어내는 개념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메스는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만약에 BBC 얘기가 맞다면 요거는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조금 더 비싸게 팔 만한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여하간에 이렇게가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임대 보겠습니다. 아스날로 다니 세바요스를 임대를 보내면서 임대료 수익이 있고요. 350만 유로. 네, 그 다음에 쿠보 맞아. 비아레알 갔죠. 에메리한테 갔어요. 근데 쿠보는 에메리가 측면 되게 조질라고 그러잖아요. 네. 풀백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 저는 이번 시즌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중계도 했었고 저는 진짜로 잘하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비아레알 가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브라질의 영건이죠. 헤이니에르를 도르트문트로 임대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라나다의 바이오를 보냈습니다. 바이오가 사실 좀 아쉽죠. 저는 잘 못 컸죠. 라모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뒤를 이을 그러니까 바통을 넘겨받을 차기 센터백이라고 봤는데 일단은 울버햄튼 가서 잘 안 풀렸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라나다로 갔습니다. 역시 임대고요. 그 다음에 브라임 디아즈 AC 밀란으로 임대 보냈고 그 다음에 뭐 알베르토 소로 그 다음에 프랑가르샤 이런 선수들도 다 임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지금까지의 수익도 굉장히 1,000억이 넘어요.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진짜 빅동들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료가 될 만한 좋은 선수들 남았는데 먼저 이적료가 될 만한 선수는 역시 세리오 레길론. 근데 레길론의 어떤 최근 뉴스의 어떤 그거를 보면 온스테인은 그런 얘기도 하지만 토트넘의 비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맨유를 뭐 좀 이용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가는데 뭐 온스테인이 아예 없는 소리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레길론이랑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을 계속 좀 넣고 임대 딜러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끈을 아주 놓고 싶진 않다. 레길론 본인도? 레길론도 그렇고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왜냐면 마르셀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물론 맨디가 굉장히 잘합니다만 그런 이야기 때문에 레길론은 팔게 되면 이적료가 수익이 제법 클 거고 그 다음에 보라 마요랄 이 선수도 이제 팔아야 될 선수고 똥 2명 일단 작은 똥 이거는 그냥 아주 그거 있죠. 강아지들 똥 예쁘게 싸면 똑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마리아노 디아즈. 얘는 그러니까 또 다른 MD7이야. 근데 얘는 안 나가겠다는 것 같더라고 레알에서. 왜 그래도 지난 시즌 엘클라시코에서 또 득점을 골 넣었지. 네. 어쨌거나 근데 진짜 빅똥 얘는 개 설사똥 양도 많아. 가레스 베일. 네, 베일은 문제가 뭐냐면 웨일즈 대표팀에서 다시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네네. 부상당하는 거 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면 팬들 입장에서 욕 안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새끼 자기 관리 존나 안 하네. 아니면 이 인터뷰에서 자기 몸 되게 쉐이프하다고. 맞아. 구단이 뭐 그래, 축구 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무릎 부상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거죠. 안 뛰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진통제 박아놓고 뛰다 부상당한 적이 있었잖아. 이거는 자기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그 뒤에 우리 얘기할 만한 선수가 또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뭐 신뢰도가 낮습니다만 주급을 절반 이상 레알 마드리드가 보조해주는 조건을 기본으로 해서 토트넘으로 2,500만 유로 이적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짤막한 좀 이 신뢰도가 낮은 뉴스가 있었어요. 단신으로 하나 나왔구나.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면 정도. 왜냐하면 베일 자체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단 주급을 깎을 생각이 없고 보존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일단 뭐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적당한 딜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덕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 이 판매가 되면 스페인 언론에서는 한화로 2,000억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괜찮네. 이러면 보세요. 일단 잉여자만 처리되고 주급 덜어내죠. 그리고 1억 유로 이상의 어떤 그 큰 금액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도 나중에 필요할 때 보강이 가능한 거 아니야. 현찰을 가지고 있다면. 현찰 확보하면 그러면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역시 지속적으로 링크가 났던 선수들이 생각이 나죠. 음바페와 홀란드.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회장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바르셀로나보다 레알 마드리드가 운영을 훨씬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최근의 작금의 상황은 그렇죠. 이렇게 자원 처리하면서 한번 보자. 그리고 젊은 선수를 위주로 사가고 있으니까. 근데 바르셀로나는 최근에 바르토메우 부임 이후에 큰 영입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레알 마드리드스러운 영입이에요.
갈락티코에 준하는 선수들 덴벨레, 쿠티뉴, 그리즈만 다 데려왔는데 제대로 못 썼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한 선수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즈만도 사실 너무 아쉽고.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긴 좀 그렇죠. 아, 절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차곡차곡 지금 매각 작업을 잘 진행을 시키고 있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골칫거리, 바로 에당 아자르입니다. 대단한 이적료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첼시 입장에서는 얘 이적료 덕에, 모라타 이적료 덕에 지금 많은 선수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펜딩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작년에 못했어요. 지금 이미 카카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얘기는 이미 평가 끝. 네, 그거는 끝났어요. 네. 카카에 대한 모독이라니까요, 그거는. 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야, 안 가면 안 되냐? 아,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 경기를 또 중계를 개막이 했잖아요. 코앞인데? 경기를. 그래서 그때 찾아본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레알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라리가 당장 개막이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근데 이번 주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만. 다음 주로 이제 맨유 베니시티랑 똑같은 거예요.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갔으면 했는데. 근데 그 얘기는 있대요. 어떤 거요? 아자르도 그래요? 이럴라 그랬대. 근데 천하의 형이 싫어하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가 야, 뛰면서 폼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붙잡았어. 그래서 쿠르투아는 한 경기하고 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다른 골키퍼가 나왔잖아. 카스텔스였나? 네. 데뷔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경기에서 아자르가 명단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아자르가 사실 나온다 만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도 그 이제 저희가 중계하기 전에 준비하는 자료 중에 어떻게 보면 일종이 그 이제 예상 라인업 그거를 언론사별로 이렇게 쭉 보고 뭐 UEFA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측한 것도 보고 하는데 아자르가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었어요. 그래. 물론 한 7대3 정도로 안 들어간 데가 많긴 했는데 어쨌든 아자르가 그만큼 팀 훈련은 계속 소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국가대표팀에서. 그래서 나온다 만다 어쩌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선발에는 빠져있는데 교체에는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막판에라도 좀 스코어 차이 많이 벌어지면 한번 나오게 하려나 했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1분도 안 나왔어요. 네, 아예 안 나오고. 이러면 레알 입장에서는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고 보니까 발목 상태가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좀 트레이닝하면서 이거를 조율을 했던 거죠. 경기에 뛸지 말지. 그러면 레알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분명히 마르티네스일 겁니다. 왜 불러다 놓고 안 써? 물론 상태가 안 좋았으니 안 썼겠지만. 근데 그럴 거면 안 불렀어요. 레알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알아서 안 갔어야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쌓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레알 팬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 쌓인 게 누적이 되면 팬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새끼 특히나 먹느라 체중 관리 안 되는 새끼. 근데 부상당하고 못 나와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면 지가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첼시 시절의 아자르는 저는 정말 언터처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었죠. 왕. 네. 뭐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니자리 킨셀라가 덕배랑 아자르 중에 누가 더 뛰어나냐고 이제 덕배라고 얘기했다가 아마 융단 폭격을 하고 제대로 맞았더라고. 아자르가 보여준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누가 낫다라고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애매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포지션도 좀 다르고.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되게 격세지감이에요. 왜냐면 저는 진짜 아자르가 라리가 가서도 엄청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망할 수는 있죠. 망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 폼이 떨어지면서 못 나올 선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약간 훈련장 노른 게 훈련 때 날아다녔다. 그럼 기사에도 써. 드디어 아자르의 능력이 나온다. 근데 딱 꺼내보면 병신이네. 약간 이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셰브첸코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 하락세를 이제 탈 그쯤에 이제 첼시로 이제 이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너무 좀 안 됐어요. 네, 근데 아자르도 이게 좀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 이게 공격도 이게 첼시가 또 이제 중간에 껴 있어서 그렇긴 하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시즌 한번 일단 봐야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선제 조건이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건강해야 돼요. 네. 네. 건강해야 뛰고 뛰어야 제대로 된 평가라는데 이런 식으로 못 뛰면 이거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데려온 선수 큰 돈 주고 데려왔는데 잘 못 쓰고 있고 큰 돈을 주고 있는 새끼 또 부상당했고 그 와중에 그래도 남은 작업들은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